쩔거면 뮤지컬 25회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의 유일한 스텝 꾹스피드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서 되게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원래 진행자분들 돌아오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오프닝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대학로의 총막공의 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작품들이 한 번에 막을 내렸어요.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분들을, 너무 대단한 분들을 세 분이나 모셨습니다. 네, 어제 막공을 끝낸 브론테의 천둥 자매들이죠. 이하진 배우, 강지혜 배우, 이아름솔 배우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클롤. 많이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저희 공연 끝나면 꼭 밴드 분들 너무 멋있어서 이제 소리 들어가면 락앤롤 이러거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브론테가 락 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산 락 페스티벌인지 그렇죠. 자유극장인지 모를 만큼 공연하자. 그렇죠. 이게 저희 모토였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인사도 전에 TMI가 많았습니다.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 죄송합니다. 저희 분장실이 느리래요. 그럼 저희 이제 한 분씩 인사 요청드릴게요. 저희 지혜 배우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고 심지어 올해 새 신부가 된 샬롯 브론테를 맡았던 강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5월 2일생 서울에서 태어나 3남매 중 장녀이며 글쎄요. 어린이 스포츠단 출신이고 04년 데뷔고요. 18년 차입니다. 대선배님이시죠. 선생님이시죠. 하지만 브론테에서 나이로 막내여서 늘 분장코를 1번으로 받고 있는 영원한 분장코를 1번이고요. 네, 저는 앤 브론테 역을 맡았던 이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호. 네, 안녕하세요. 데뷔 9년차. 얘기. 아니 뭐 우리 무슨 네. 아이돌이에요? 아직 아가예요. 데뷔 9년차. 네, 뮤지컬 브론테에서 에밀리 브론테 역을 맡았던 이아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아요. 더 해줘요. 네, 더 듣고 싶어요. 아름솔 씨는 우리말 올해- 이름이죠? 예, 그렇죠. 네, 제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한글 이름 장명소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셔서 이렇게 리스트를 쫙 받으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이 이아름솔이었다고. 뜻이 그리고 뭔가요? 아름다운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언니의 이름은 이혜비찬이고요. 예쁘다. 네, 햇빛이 가득 찬이라는 우와. 뜻입니다. 저도 3남매인데 언니랑 저만 이름이 4글자고 막내 남동생은 또 3글자예요. 아, 세 글자는 이름으로 안 쳐주시나요? 네네네. 아, 내 이름은 이름도 아니다. 아, 이거 또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예. 저희가 녹음일로 말씀드리면 아직 막공이 남았는데 방송은 막공 다음 날 바로 나가요. 이제 브론테를 떠나보내셔야 되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련 없이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모두가 그랬겠지만 영혼을 갈아넣고 혼을 쏟아넣은 공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막공이 다가오니까 아직은 실감은 안 나는데 왠지 아쉬울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네. 그래서 아직 아쉬움도 남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녹음일 기준으로도 아름솔 언니랑은 막공을 한 상태고 맞아요. 저는 이제 공연이 하루 남았어요. 진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왜냐면 저희는 늘 금방 오프닝 때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오디오가 비지 않게 왁자지껄 화기애애 떠들고 놀고 신나게 공연하고 그게 좀 요즘 제 하루의 루틴이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사실 름솔 언니랑도 막공을 한 게 아직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만날 것 같고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고 열심히 한 공연이라서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네. 역시 18년 차 선배님. 달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연주자분들 몇 분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또 작곡가님, 그 PD님 이렇게 되게 쭉 오래 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막 대표님들까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대표님들과 또 너무 진짜 자매처럼 친해진 배우들이랑 공연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작품 뭔가 역할을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내가 마음 편하게 작품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작품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아쉽더라고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PD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막 내가 만났던 PD님들 중에 제일 뭐 친한 것 같아. 왜냐면 또 오래 했으니까 시간도 유진과 유진이랑 같이 같이 쭉 하셨으니까. 또 유진과 유진도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좀 오래 하기도 했고 뭔가 편하게 뭔가 나의 마음을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을 또 많은 그런 숫자의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유독 아쉬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항상 팀으로 모였다가 헤어지고 다른 데서 만나고의 반복인데 근데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팀이라서 헤어짐이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이틀간 제가 원래 배우분들 오시면 하루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목요일 이틀간 브론테팀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정말 멋지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보세요. 멋지다. 공연 다 끝나고 왔단 말이에요. 우린 홍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미 공연 끝났는데. 그럼. 근데 제가 이제 PD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브론테 팀을 찾으셨다고 급하게 찾으셨어요, 정말. 초대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관객분들한테 뭐 OST 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셔라. 저는 힘이 없다. 저 말고 세상에 외치셔라. 공급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세상에 외치시면 될걸요? 이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타게 찾으시니까 저희가 공연이 끝났는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심지어 2회차도 처음이고요. 공연 끝났는데 오는 팀도 처음이래요. 너무 멋있죠? 브론테예요. 브론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브론테 팀 너무 잘된 공연이고 축하할 일이 많은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진 배우님 데뷔 18주년을 맞이하셨거든요 올해.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18주년 실감 나시나요? 참 이게 애매해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데뷔가 언제냐고 하면은 사실 처음 무대를 섰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04년도가 맞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이에 또 안 한 것도 아니니까 18주년이 맞는데 그래서 또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리딩 공연이나 이런 쇼케이스나 그런 것들은 기간이 더 짧잖아요. 더 짧게 스치는 인연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아진이는 데뷔를 언제 했어? 라고 간혹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데뷔가 좀 일찍 해서 좀 애매해요. 뭐 괜찮아. 언젠데. 04년 데뷔입니다. 이러면은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근데 뭐 막내니까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며칠 전에 또 이제 양준모 오빠와도 그치. 데뷔 18주년이 또 동기잖아. 그렇죠. 네, 같은 작품. 같은 작품. 이게 제가 제일 조용히 하고 싶은
수식어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준모 오빠랑 영웅에서 만났을 때도 연습실에서 제가 그때 21살, 2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 나랑 데뷔 동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뷔 동기.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속 맞아요. 언니가 계속 그래도 너는 너의 데뷔 동기는 그래서 그 제 데뷔 기념일에 준모 오빠 SNS에도 데뷔 18주년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축하드린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럼 데뷔를 언제 하신 거세요? 9살에 하신 거예요? 네, 처음 무대를 밟은 거는 가극 금강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시대극인데 이제 시인 선생님이 현대의 아이들에게 내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사도 없었고 마이크도 안 찾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오디션을 또 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게 되고 애니 하게 되고 이제 아역이 필요한 작품들을 어떻게 잘 만나서 했더랬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그 애니 할 때 네. 그 뭐 풀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힌 얘기.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죠? 네. 나 왜 뭐예요? 나는 못 들은 얘기죠? 와, 이거를 얘기해줘요. 세상에 공개해도 되나? 얘기해주세요, 아저씨. 애니라는 작품에서 제가 1막에 한 장면, 2막에 한 장면 빼고 다 무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도 되게 빨리 퀵 체인지를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옷을 너무 급하게 갈아입고 나간 나머지 이제 지퍼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원피스인데 이렇게 있는 지퍼였는데 이 지퍼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활짝 열고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입었지. 이너를 입고 이너랑 이런 거 다 입고 심지어 마이크 벨트가 까만색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포인트네요. 네. 근데 그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많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어린 저를 어깨에 얹으셔요. 드셔서. 그리고 모두가 웰컴 이러고 빰 이러고 저를 다 가리킵니다. 그럼 저는 그 어깨에 탄 상태로 빰 하고 끝나는데 그 장면의 사진이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몰라요. 근데 제가 지혜 언니한테 제 옛날 사진 보여주다가 확대해서 언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마이크 벨트다? 이랬더니 뭐? 이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막 공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서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그날이 사진으로 기록이 돼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아마 제 핸드폰에도 저장돼 있을 거예요. 사랑스럽다 너무. 다들 뭐 그냥 귀여운 그럼. 그냥 이렇게 단체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귀여웠겠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확대해서 이게 마이크 벨트였다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11살이요. 너무 귀엽죠. 그때 실수로 이렇게 큰 대배우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아유 대배우는 아니고요. 저 아직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도 캐스팅 발표 날 때 떠오르는 신인 이하진으로 소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약 20년 동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괴물 신인, 떠오르는 신인, 무서운 신예, 상큼 발랄한 신인 이런 걸로 무서운 신예는 왜 무서울까? 모르겠어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뭐 18년 동안 떠오르고 있으면 무서울 법도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야 슬슬 신예를 떼고 있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싹일 뿐입니다. 아진 배우님 18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제 일은 일도 아니에요. 일륜지 대명사. 그럼요. 그럼요. 인생의 큰 행복을 맞이하신 지혜 배우님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결혼식? 반지 보여주는 거 봐요. 아니 그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다이아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더워해. 이렇게 하려고. 스트레치를 하고. 근데 이제 다이아 보여줘야 돼서 약간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록 름솔씨 못 받겠지만 비록 이 아름솔은 못 봤지만 네 많은 어쩔 수 사람들이 어쩔 수 그럼 없었잖아요. 다 이해하지. 다 이해해. 일막 런스루였단 맞아, 말이에요. 너무 이해해. 그럼. 무서워요. 저 눈빛 너무 무서워요. 맑은 눈의 광. 결혼식 날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고 솔직히 이제 결혼식 날 어머 이제 어떻게 남편이라 그래도 소름 끼쳐. 아무튼 아직도 남자친구라고 하거든요. 남편님과 어머 그리고 이제 남편님의 이제 가족 이제 저희 가족이기도 하죠. 시댁, 이제 시댁. 네, 시댁 그리고 저희 친정 가족들이 다 막 약간 춥기도 했고 그래서 다들 약간 몸살이 조금씩 왔는데 근데 저 혼자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식을 하고 엄청 피곤하다고 하는데 공연이 더 피곤해서 공연이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고 나서 공연이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공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안 가신 거죠? 네, 언제 다음 가세요? 달에 갑니다. 유럽을 갑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어딜 따라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신혼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갑자기 비행기표 예매해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저희 마지막 아름솔 배우님. 네. 세 분 중 유일하게 지금 차기작이 정해지셨어요. 네, 국내 초연작 뮤지컬 이프덴에서 케이트 역할 오, 맡으셨거든요. 우후. 축하드려요. 이프덴 네. 어떤 작품인지 오늘 브론테 홍보하러 나오시긴 했지만 잠깐 짧게 홍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길래 그러니까. 결혼식도 못 올 정도로. 진짜 지긋지긋해. 그치? 저거 한 20년 가겠네. 네, 하여튼 지금 연습 중인 이프대는요. 네, 좀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보고 읽을게요. 죄이구나. 그렇죠.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대학원 때 만났던 첫사랑이랑 결혼을 해서 시골로 갔다가요. 다시 이제 모든 걸 접고 다시 10년 만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도시계획부에서 일하게 되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각각 리즈와 베스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린 뮤지컬이에요. 너무 보고 있나요? 네. 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저 항상 작품 소개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네, 그래서 이거 적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그렇죠.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매 순간 작품의 제목처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저는 극 중에 케이트 역할을 맡았는데 케이트는 엘리자베스의 하루 만에 베프가 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유치원 선생님인 케이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제부터 하죠? 1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제 브론테로 마음 헛헛하신 분들 이제 이프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벌써 마음이 거기로 가 계신 것 같은데요? 표정이 제일 행복해 지금. 아유, 또 조금 그렇게 섭섭해. 몰고 가시면은 또 어. 제가 뭐가 돼요? 지금 이거 녹음일 지금 이 당일 기준으로 아직 브론테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죠. 마음은 브론테에 살짝 있어요. 네. 살짝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 브론테에 많이 있어요. 지금 PD님 눈 엄청 커졌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하셨어요.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은 브론테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브론테 홍보하러 나오셨으니까 아니요, 저희는 홍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관객분들께 네, 제가 감사. 실현을 성원에 했네요. 힘입어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요청에 응하신 네.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전에 나오시기 전에 오늘 25회차인데 20회차 2부에서도 브론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듣기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회차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브론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성들이 글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남자의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면서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하게 살아갔던 세 명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론테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역할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혜 배우님부터 한번. 네, 저는 원래는 첫째는 아니었지만 언니들이 먼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첫째가 된 그런 샬럿 브론테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뭐랄까 그 정해진 현실에 수긍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은 생각이어도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글과 우리 자매들의 글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그리고 그 마음만큼 사실 자매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첫째가 되어서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매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삶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저는 원래대로의 현재 순위라면 다섯째죠? 다섯째고 극 중에서는 둘째 역할인 에밀리 브론테라는 인물을 이고요. 네. 감질나. 감질맛나. 네, 폭풍의 언덕이라는 명작을 남긴 채 31살에 언니들과 같은 폐병으로 요절해버리고만 비운의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녀 스스로의 만족감은 높았을 것 같아서 비운의 인물이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처럼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막 정말 극강으로 치닫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막 요란하고 거칠었던 인물이었기도 했지만 반면에 병마와 끝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병마와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강인함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매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었던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본 맨 앞장에 보면은 이제 캐릭터 가이드라인을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자기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라고 써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왜 저렇게 쓰여졌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모든 감각들이 에밀리에게는 다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이 에밀리 브론테가 너무 버겁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마주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글이 완성될 때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런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를. 네. 네, 저는 이제 브론테가의 막내 앤 브론테 역을 맡았고요. 앤은 이제
샬럿과 에밀리와는 또 다르게 작품의 결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큐멘터리스러운 소설이라기보다는 더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문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샬럿이나 에밀리에 비해서 제일 덜 알려진 인물이었어서 인물을 만들어가는 데에서도 굉장히 자료를 정말 한 줄이라도 쓰여 있는 게 있으면 그것에 의존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글을 쓰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치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극 중에서는 샬럿과 에밀리 사이에 중재자 같은 역할도 해요. 정말 네, 애니 아니었으면 아주 접시 몇 개 더 깨졌겠구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온순하지만 줏대 있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각자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브론테를 참여하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꼭 이 작품에 이 역할을 하고 싶었다 했던 이유가? 일단 저는 그 리딩 공연을 먼저 했었고요. 아 그러네. 우리는 리딩 멤버였네. 사실 그때 그때 뭐 이렇게 대본 전체를 본 것도 아니었고 짧게 편집된 그런 내용에서 저도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은 자매 얘기여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인물들이라 좋았고 또 심지어 실존 인물이라 더 좋았고 그리고 솔직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제가 그 유진과 유진 때 음악 감독으로 만났는데 제가 굉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작곡가 이번 작품에서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이신 양지혜 감독의 그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르는데. 그리고 써내려가라는 곡의 합창을 이제 연습하는데 그냥 음악이 주는 힘이 너무 크고 그때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을 시기였는데 그냥 그 곡을 부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시 꼭 이렇게 공연이 올라가게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스케줄 때문에 되게 고려를 많이 하셨다고. 사실 뭐 결혼 날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결혼 날짜가 정해져.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작품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 두 작품 다 했던 작품이지만 2인극들이거든요. 아일랜더 하셨고. 네, 아일랜더랑 유진과 유진이 2인극, 2인극 그리고 브론테는 또 3인극 이것을 제가 뭐 동시에 3개를 공연한 적은 없지만 뭐 2개를 공연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스케줄 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 할 때 하나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 각 작품에 피해를 안 주면서 내가 온전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작품에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이 새 작품 다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름서울 배우님은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어요? 근데 저도 지혜 언니랑 비슷하게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대본이랑 그 리딩 공연 때의 영상 써내려가 넘버를 들었는데 일단 넘버가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차로 이거다 했는데 2차로 대본을 봤는데 여성 서사네. 흔치 않은 여성 서사네. 그것도 여자 3명이서 나오는 3인극. 너무 흥미롭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또 정말 언니랑 똑같이 실존 인물이라 하면 더욱더 내가 연기할 때
찾아볼 게 많고 찾아볼 게 많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연기할 때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 제의를 해주셨던 이거 말해도 돼요? 네. 우리 PD님께서 우리 김일애 PD님께서 지금 애정 어린 네, 눈빛으로 네. 쳐다보고 계세요. 네네네네 우리 김일애 PD님이 또 많이 애정해 주시지만 알거든요. 굉장히 캐스팅에 있어서는 냉정하시다는 걸. 근데 또 캐스팅 제안을 해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정말 몰라. 난 난 몰라.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해. 나도야. 관객분들 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진 배우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저도 작년에 리딩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는 그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작가님한테 바로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20분 정도 되는 분량의 리딩을 위한 리딩 대본이었어서 너무 궁금했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넘버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 너무 즐겁게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또 창작의 과정이라는 것은 늘 어렵고 보람차고 뿌듯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모두가 그랬고 또 PD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고 여자들이서 나오는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기에 보란 듯이 잘 만들어서 잘 해내고 싶었던 작품이었어서요. 되게 전이감에 불타서 합류하게 됐고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 없었으면 다들 어쩔 뻔했니? 아니 이게 자매 얘기여서 좋았다고 했던 게 맨 처음에 리딩 때는 살짝 형식이 달랐어요. 대본 형식이. 어땠어요? 초고에는 약간 그 뭐랄까 샬럿이 약간 해설 누구한테 편지를 친구한테 네, 편지를 쓰는. 써서 근데 약간 그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이 동생들을 조금 이야기를 얘기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대사들이 이제 리딩 때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를 하면 이 아이들을 제가 정말 그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다시 제 마음과 생각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로 애정하게 되더라고요. 막 뭐 에밀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뭐 애니 세상에 이랬대. 너무나 이런 그런 대사들을 하면서 이미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만드신 김일애 PD님이랑 창작진 분들이랑 출연하신 배우분들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학로에 너무 귀한 여성 3인극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 주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후기를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어떡해. 난 몰라잉. 난 몰라, 정말. 아유, 제가 많이 좋아해요. 고마워요. 네, 이 후기 한 번씩 다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읽을게요. 아진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읽고 싶어서 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진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브론테의 성공을 바랐지만 내 자리가 없는 성공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줄줄이 매진되더라고요. 세상에. 티켓팅 너무 괴로웠습니다. 실제 브론테 작가들의 에피소드들이 장면마다 잘 구현되어 있고요. 에밀리의 표현처럼 기록 속 인물들에게 숨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터져나오는 기립박수들은 뒤에서 보기에도 장관이다 싶고 저도 같이 환희에 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대가 상당히 컸음에도 그 기대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런 극찬 있을까요? 세상에. 글을 너무 잘 쓰죠. 그러니까 브론테의 이거 성공을 너무- 바랐지만 내 자리가 없는 성공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줄쳐놨어요. 와, 세상에 너무 감동인데. 정말 뭐 사랑스럽다. 귀여운 정말 사랑스러운 후기예요.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잖아요.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작가로서 임하는 작품이라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편지들이 더 문학적인 맞아, 느낌이에요. 맞아. 오 맞아. 그치? 맞아. 또 다른 작가님들이세요. 그래서 작품마다 편지를 받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편지를 쓰시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또 다른 브론테 샷이다라고 느꼈는데 이 후기만 봐도 그래요. 정말 이 한 표현력이 남다르시죠. 네, 정말. 67줄로 이렇게 기분이 확 좋아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 다음 후기는 또 굉장히 다른 결로 또 문학적으로 어.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이거 제가 지혜 읽어볼게요. 배우님이, 네. 아, 네. 네. 대학로에 여배우 삼중창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이 넘쳐서 마치 흑, 염룡 세 마리가 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아요. 특히 지혜, 아름솔, 아진페어는 저의 최애 페어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어디선가 신내림을 받아 글을 잠시만. 잠시만요. 아유, 신내림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 보인다. 느껴진다. 너무 보인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네네네. 아 죄송해요. 예, 어디선가 신내림을 받아 글을 쓰는 것 같은 아름솔 배우님의 에밀리. 샬럿들 중에서 가장 글쓰기와 재능에 욕심이 있는 지혜 배우님의 샬럿. 그리고 치열하게 살다간 작가로 남고자 하는 아진 배우님의 앤 페어로 숨도 못 쉬고 보고 왔습니다. 숨은 쉬어야죠. 큰일 나. 숨을 쉬어. 숨을 쉬어. 제 대사거든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거야. 숨을 쉬어 당신. 숨도 못 쉬고 보면 큰일 나요. 우리 공연 숨 못 쉬기엔 좀 길어요. 염룡. 아이고. 흑염룡. 야. 찬을 또 야. 해주셨네요. 최근 소극장 뮤지컬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브론테 넘버가 좋다는 글에 영업당에 공연 보러 갔다가 입덕해서 회전문 돌았습니다. 20몇 년 동안 대학로에 간 횟수보다 한 달간 브론테 보러 대학로 간 횟수가 더 많네요. 지금 뮤지컬 용어 공부하면서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있어요. 브론테 배우 9명 모두 본진될 것 같습니다. 아,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네. 오, 브론테는 종이에 스며드는 잉크 같은 극이에요. 어머. 줄 쳐놔야지.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잔잔하니 여운이 남습니다. 맨 처음 장면도 이중적인 의미로 잘 장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곱씹을수록 여운이 남는 극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들 작가님들이셔. 어쩜 좋아. 난 몰라. 난 몰라. 너무 좋네. 무슨 일이야? 고맙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애정해요. 어디 한번 해봐라. 더 해봐라. 해봐라. 아니 근데 아까 편지에서 막 문학적으로 써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지 읽으면서 이번 작품에서 유독 많이 느꼈던 건 너무나 이제 그 브론테가 어쨌든 엄청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맞아. 그런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뿌듯하고 막 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막 편지에 저에 대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여러 배우들의 이야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와 되게 정말 자랑스럽게 맞아.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다 여러분들이 잘하셨으니까. 아유. 다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럼 덕분에 이렇게 사랑받았습니다. 글이 있고 고맙습니다. 노래가 있어서 그럼요, 저희가 그것을 그럼요. 읽고 부르죠. 몰라요. 그것이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있습니까? 루루루루루루라라라라.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희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 정말 무대에서 봤던 거랑 텐션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그쵸. 무대에서 그게 어떠셨길래요? 이러진 어떠셨길래요? 않았잖아요. 그쵸.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후기도 너무 잘 보내주셨는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 질문 함께 보면서 브론테에 관한 이야기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제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에이. 아시잖아요. 에이. 제 목소리가 아닌 배우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배우님들끼리 서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질문은 아진 배우님이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후기에도 나온 것처럼 맨 처음 추모식 장면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추모식에 세 자매가 같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습할 때 설정해놓기로는 샬럿이 이제 조문을 온 분들께 이제 대표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에밀리와 앤이 이제 영혼으로서 함께 영혼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샬럿의 상상 속에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에밀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는 그 머릿속의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샬럿의 머릿속에서 있는 자매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환상이 가미되는 부분에서 천둥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함께 비가 오면은 뛰어다니고 글을 쓰고 지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장례식 추모식은 누구의 장례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누구를 특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샬럿을 제외한 자매들을 다 기리고 있어요. 실제로 언니들은 그러니까 샬럿이 더 어렸었던 훨씬 나이에 전에. 네네. 정말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숙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매들로 해서 에밀리와 앤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에밀리와 앤도 이미 사후의 시점이고요. 그것을 현재의 시점으로 출발을 해서 역순으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샬럿이 그 추모를 했던 그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공간이 계속 뭐 교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픽션을 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솔 배우님, 추모식 장면 때 입에 침이나 바르소서 하면서 진짜 침 바르고 성호를 긋는데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플러스 에밀리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근데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네. 이거 근데 들어. 저만 하나요? 입에 침이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호는 다 긋는데 침을 열심히 바르는 거는 저만 해요? 네네네. 그럼 저의 아이디어겠죠? 네. 근데 어떤 성격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냥 에밀리 성격상 뭐든지 다 자기가 만져보고 느끼고 겪어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투머치인가요? 근데 맞죠.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자매 중 더 장난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남자아이 같이 정말 거칠고. 응.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샬럿의 상상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쯤이면 에밀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애는 그런 에밀리를 말렸겠지. 그런 샬럿의 머릿속에서의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샬럿의 상상 속에서의 에밀리라면 이때 정숙해야 되는 이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면은 애는 정숙해야 되는 곳에서 장난치니까 좀 말렸을 말렸겠지. 거고. 애니라면 맞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샬럿이 이제 웃기도 하고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앞에 질문이랑 연결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자매들을 사랑했던 샬럿의 시점에서의 저희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배우님. 네. 아이고. 아유 나왔네 이 질문. 네, 이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없는 걸 아랫도리에 달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
천으로 숭한 소품 디테일을 살려서 연기하시거든요. 배우님 아이디어인가요? 뭐, 예, 근데 이 부분을 뭐, 어쨌든 그 천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라. 라고 하셔서, 샬럿들이 셋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제 표현이 숭하죠. 근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말투나 표현이 이제 사실 그 진짜로 가족한테는 사람들 뭔가 공식적으로 쓰는 말투랑 되게 다르잖아요. 원래 표현처럼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매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기서 진짜 가족이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누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셋만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냥 솔직하고 제일 장난 많이 치고 정말 이게 막 누구를 의식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더 라이브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저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 막 뭐 표현할 때 나 이랬잖아라고 안 하고 막 그냥 솔직하게 입꼬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표현 아니더라도 막 뭐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도 아니 뭐 가족들이랑 있으면 아니 내가 너무 속상했잖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아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직히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고 정말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걸 정말 표현하다 네. 보니까 네, 자매들이랑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샬럿들이랑 할 때는 이제 제가 그 장면 이후로 바로 말리면서 천을 가져가고 제 노래가 시작인데 다른 샬럿들이랑 할 때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정말 이런 식인데 지혜 언니랑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정말 반사적으로 이렇게 좋아요. 반사적으로 뒤돌게 만드는. 진짜? 빨리 뺏게 만드는. 솔직히 좀 섭섭해. 아니 왜냐면은 왜죠? 아니 왜 섭섭한 거죠?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하면 막 이랬을 때 조금 아닌가? 미안요. 이거 지혜 씨 유행하거든요. 미안요. 미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언니가 내가 그게 너무 큰가 행동이 너무 왜 사람들이 연기하는데 애들이 다 아유 이러길래 다들 막 놀라니까 나 너무 많이 갔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진짜 너무 좋다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는 디테일이에요. 뭘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엄청 이게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 될지 몰랐다. 엄청 화제가 될지 몰랐지만은 하지만 좋다. 네, 그렇다고 좋다, 부끄러워서 좋다. 갑자기 다른 건 못하겠다. 네. 아진 배우님, 브론테 음악은 듣기엔 좋고 아름답지만 부를 때는 백조의 발버둥이 필요한 노래라고 하셨는데 필 음악 감독님이 앞에 계시네, 작곡가님이. 정말 어려운 넘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브론테 넘버 중에 가장 힘든 넘버는 뭔가요? 플러스 짧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다 아름답고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건데요. 브론테는 참 저도 제가 안 하고 있을 때 남이 하는 걸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듣기 좋고 야 그냥 그저 앉아서 듣고만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게 되면 심장이 뛰다 못해 몰라 이러고 불러버리는 맞아. 넘버인데 가장 힘든 넘버라 함은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무대가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분무기로 무대 감독님이 매 공연 전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촉촉하게 그 천을 적셔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천이 이렇게 축축해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중후반부를 달리면 그 천이 바싹 말라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쩔 때는 침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 건조할 때도 있고 오늘은 생각보다 덜 건조했어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이 넘버가 제일 힘듭니다가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공연이 끝나고 보시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넘버 한 명이 부르고 들어와서 분장실에서 만나게 되면 오늘 좀 건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 보기 이상해. 어, 막 약간 오늘 이렇게. 침이 안 생겨. 이 윗입술이 닿을 뻔했어. 약간 이런 윗입술이 침이 없으면 말려서 올라가거든요. 개구기를 낀 것처럼.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물도 벌컥벌컥 마시다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넘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하는 만큼 잘 소화하고 싶어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넘버를 들려드려야 되나? 제가 요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요청해도 돼요? 죽음이에요? 사실 1번이 그건데 2번을 듣고 싶은데 2번은 뭐가요? 모르겠는데요. 그 집회에서 네. 갑자기 음악이 네. 이제 잦아드는데 이 여기서 아저씨의 여기서 외침 아를 하라고요? 외침 무반주로 아를 하라고요? 저 언니한테 뭐 잘못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럼 아름솔씨 것도 한번 들어보고 고르세요. 네? 아니 저희가 너가 듣고 싶은 거. 강아치라고 부르거든요. 왠지 아시겠죠? 강패, 강아치. 아름솔씨 하나 신청곡 당신은 뭐 하실 해주세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곡을 저도 해서- 지혜 씨한테 신청할 건데요. 네 하세요. 오, 자신 있나 보지? 낮춰서 부르면 되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거를 너무 들려드리는 게 좋다. 낫지 않을까? 그래요. 써내려가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너를 하면은 좋아요.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넌 모든 사람 나의 글 보지 않은 내일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넌 내가 아직 꾸지 않은 꿈. 와 무반주라니까 모르겠다. 사실 이 마지막 꿈 헷갈리다. 때문에 꿈이 너무 높아서 제가 낮춰서 부르자고 했어요. 낮춰서 부르니까 저는 밑인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가 된 미안해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았나요? 저 지금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너무 성스러워요. 아우 그러면 다행입니다. 은혜 받은 기분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자 지혜 아름솔 배우는 어떤 넘버가 가장 힘드셨냐고도 물어보시는데 다들 비슷하죠? 그쵸. 그 저는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솔로곡이 제일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맞죠. 와 극악의 넘버. 저희 정말 에밀리랑 애는 분장실에서 듣고 있는데 아유 샬롯 화이팅. 아유 샬롯 화이팅 이러고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해서 또 솔로까지 부르니까 그리고 뭐 원래 이제 뮤지컬에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때 나오는 그런 음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곡마다 뭐 거기서 놀죠. 많으면 세 번 뭐 그치 그 정도만 찍는데 거의 몇 번 찍죠?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딱 처음 들어도 아 이 노래가 여기에 음의 끝이겠구나 어. 싶은 정도의 고음이 그곳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넘버들이. 계속 나오죠. 네, 그곳에서 네. 계속 헤엄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감정을 온전히 실지 않고 그냥 음악 연습만 했을 때는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이렇게 무대 서도 되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양지 음악 감독님께서 반키를 더 높이자고 하셔서 솔직하게 양띠 나는 못해. 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못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만든 대로 가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높이지 마요. 근데 뭐 근데 솔직히 이제 공연을 해서 그 100%의 감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감정의 끝을 가는데 여기서 이 음이 너무 낮아버리면 이거는 나 스스로도 부를 때 그게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감정을 정말 100으로 실을 수 있는 노래 같아서 양가적인 감정이 드네요. 그래서 그 넘버 제목이 뭐죠? 이것이 소설이라면 이소 이것이 소설이라면 제가 찾아봤더니 지혜 배우님의 또 다른 별명이 강희소라고 어머! 부르더라고요. 이 강희소. 노래 때문에 예. 오. 노래 소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야 네. 이 연습 때 누가 어려워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강이소가 됐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강아치라고 불렀네. 강태. 강희소. 강태.
강도. 강도. 그 강이소님께 넘버 짧게 요청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그런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여전히 난 커다란 불길이 되길 꿈꿔. 하지만 너희 너무 낮게 잡았나? 좀 높게 잡을까요?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낮아서. 뭐지? 그런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여전히 난 커다란 불길이 되길 꿈꿔. 하지만 너희가 사라진 자리, 너희를 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말 몰라. 난 정말 몰라잉. 나도 몰라잉. 몰라잉. 아유, 강희소 하신대요. 어쩜 좋아. 근데 저는 이 곡에서 솔직히 가장 좋은 부분이 있어요. 열병? 시간은 강물과 같고 결코 돌릴 수 없어. 근데 전 이 부분에서 딱 그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던 그 공간을 보는데 사실 그게 정말 큰 발단이에요. 그 뒤에 노래까지 가는 힘이 되게 그 부분에서 너무 쓸쓸함이 정말 세상 끝까지 밀려와서 그 부분이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소화를 잘하고 계세요. 아, 난리 났어요. 어쩜 좋아.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아름솔 씨. 아유, 안 들을 수 없지. 저는 가장 힘든 넘버는 아무래도 솔로곡 아닐까요? 저 나를 부르는 목소리. 그러니까 나부목. 다이나믹도 많고, 그쵸? 네, 그래서 아유, 가장 얼마나 잘해. 어렵고 너무 잘해. 저도 힘든 모르게 곡입니다. 넌 누구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면 넌 누구야? 나 이하진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 저 에휴. 이거 무대에서 듣고 진짜 진짜 소름 잘해. 끼쳤어요. 이런 그럼요. 분들. 얼마나 아유, 잘해. 감사합니다. 마지막 넌 누구야? 너무 좋아. 그래. 막 너무 잘해요 이아름솔 씨. 팬입니다. 제가 너무 아름솔 좋아해요. 씨의 장기가 느껴지거든요. 진짜. 내장이 느껴져요. 그 마지막 넌 누구야가. 너는 정말.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거의 지금 내시경한 것 같다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넌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봐봐. 대단한 이렇게 사람이야 해서 진짜. 뭐야? 지금 장기를 본 것 같다고 막. 이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몰라잉. 난 몰라잉. 정말 몰라잉. 네, 그럼 그래서 짧게 요청 드려도 불러줘. 될까요? 짧게. 들려줘요. 그 당신의 장기를 보여줘. 좀 길게 불러줘. 나만이 널 느끼는 걸까? 바람처럼 비명처럼 나를 부르는 목소리. 네가 불러 내가 왔어 대답해줘. 넌 누구야? 다 이하진. 넌 누구야? 너 한번 해주면 안 돼? 넌 누구야? 이거는 네 처음부터 불러서 감정이 끌어올라야 돼가지고 네, 아우, 민망하지. 할 네, 민망하네요. 잘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멋진 사람이야. 어떡해. 얼마나 잘하게요. 아유, 보물이야 보물. 아주 몰라잉. 진짜. 난 몰라잉. 난 몰라잉. 정말 몰라잉. 국보야. 국보야. 아 정말 여러분들 이 브론트 이야기 너무 재밌으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목요일 2부에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좋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일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목요일에도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 _도라도라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야호.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